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초반이고 수도권에 살고 있어요. 요즘같이 마음이 쓸쓸할 때 이곳의 사연을 들으며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참 소중한데요. 사람들마다 참 다양한 이야기를 안고 사는구나 싶어 찡하기도 하고 저도 그에 못지않은 사연이 있어서 이곳에 털어놓으면 좋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용기를 내서 한번 저의 이야기를 풀어놔 볼게요. 재미있게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좀 어릴 때부터 목표를 정해놓고 그걸 따라가는 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 스트레스 받을 때도 많았죠. 결혼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일을 어떻게 하겠냐 싶었다가도 무조건 30살까진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하는 게 목표였답니다. 그래서 28살 때부터 소개팅을 엄청 많이 하고 다녔어요. 제 마음에 차는 남자를 만나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대부분의 남자들은 제가 까다롭다며 떠나갔답니다. 30살이 딱 되니까 마음은 더 조급해지고 저는 마치 저만의 감옥에 갇힌 것처럼 더욱 초조해지기만 했어요. 그때 직장 동료의 지인이라면서 남편을 소개받게 되었죠. 다른 남자들과는 다르게 아주 좋아하는 향수의 향을 풍기며 나온 남편은 취향도 참 저와 비슷하더라고요. 외모도 호감형이고 옷도 참 깔끔하게 잘 입더라고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 심어의 작품이었다니 헛웃음만 나오네요. 우리는 만나면 만날수록 참 잘 맞는 것 같아. 난 우리 엄마 말고 이렇게 여자랑 금방 편하게 말하게 된 건 자기가 유일한 것 같아. 정말? 어머니가 나랑 성격이 비슷하신가? 칭찬으로 들을게. 나도 자기가 자기 관리도 참 잘하고 깔끔해서 다른 남자들과는 참 다른 것 같아. 내가 어릴 때부터 교육을 좀 남다르게 받았달까? 어머니가 좀 깔끔하셔서 먹는 거 입는 거 좀 잘해주셨어. 그 습관이 이렇게 이어진 거니까 어머니께 감사하지. 남편은 데이트 시절부터 시모 칭찬이나 얘기를 항상 꺼냈어요. 남편 말만 들으면 진짜 시모가 좋은 분인 것처럼 느껴졌죠. 데이트할 때도 항상 갈 식당을 미리 알아오더라고요. 결혼 전엔 이런 모습도 참 다른 남자들과 달라서 좋더라고요. 자긴 진짜 준비성이 철저한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괜찮은 식당만 잘 알아와? 이미 와본 곳이야? 주로 와본 곳 중에서 내가 믿을 만한 곳으로 데려오는 거야. 아무래도 내가 입맛이 좀 까다로워서 너무 간이 세거나 비위생적인 곳에선 식사를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내 친구들도 내가 추천하는 데는 믿고 가는 편이지. 그렇구나. 진짜 자기가 데려오는 데는 다 깨끗하고 맛있는 것 같아. 완전 우리 자기 식당 감별사네. 연애 때만 해도 이런 남편의 모습이 매력적으로 다가왔죠. 친구들한테 깔끔하고 아는 거 많은 남편 자랑도 많이 했어요. 밖에서 데이트할 때는 좋았지만 같이 산 후에는 이런 남편의 모습이 지옥이었음을 그땐 몰랐죠. 그렇게 연애 6개월 만에 남편의 프로포즈를 받았고 저도 30을 넘기면 안 된다는 생각에 사로잡혀서 번갯불에 콩 볶아 먹듯이 결혼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상견례 전에 시댁에 가서 처음 시모를 만나게 되었는데요. 딱 들어가자마자 드는 생각은 집이 진짜 하얗고 깨끗하다는 거였죠. 아주 얼마나 쓸고 닦는지 반짝반짝 하더라고요. 시부도 대기업 임원까지 했다고 했는데 확실히 점잖으셨어요. 시모는 제가 생각했던 이미지와 비슷하더라고요. 드라마에서 본 듯한 홈드레스를 입고 피부에도 신경을 많이 쓰는지 주름도 없이 고운 느낌이었죠. 우리 아들한테 말을 많이 들었어. 이렇게 잘나고 까다로운 우리 아들이 누구랑 결혼할까 했는데 우리 지안이 같이 좋은 여자 만난 거 보니 기분이 좋구나. 앞으로 우리 아들 잘 부탁해. 손이 많이 가더라도 이해 좀 부탁한다 얘야. 오히려 오빠가 저를 더 많이 챙겨주는데요. 저도 잘할게요.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어머니. 그래? 우리 승주가 챙겨준다고? 역시 결혼할 여자라서 다른가 봐. 신기하네? 그래, 앞으로 기대할게. 우리 한가족 된 거니까 잘 지내보자. 말도 참 교양 있게 조용하게 말하는 스타일이어서 사실 고부 갈등이 없을 거라는 기대를 가졌었어요. 불편한 일이 생겨도 대화로 잘 풀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사람 보이는 것만 봐서는 절대 모른다더니
첫모습만 보고 너무 섣부르게 판단했던 제 잘못이죠 뭐. 양쪽 집안의 외동이어서 넉넉한 결혼 자금을 받고 꽤 호화롭게 결혼식을 치렀고 신혼여행도 길게 다녀왔어요. 말 그대로 진짜 허니문 기간을 잘 보냈죠. 이렇게 순조롭게만 흘러가리라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은 식 올린 지 한 달도 안 돼서 삐걱대기 시작했어요. 시작은 남편의 밥 투정이었어요. 식당에서 반찬 하나에도 원산지 따져가며 까다롭게 굴던 걸 저한테 똑같이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이거 어디서 난 김치야? 젓갈 냄새 너무 나서 도저히 못 먹겠네. 나 젓갈 들어간 김치 못 먹는다고 얘기 안 했나? 젓갈 안 들어간 김치가 어딨어. 이거 우리 엄마가 서산에서 특별히 공수해온 새우젓으로 담가서 주신 거야. 어휴, 거기다 새우젓. 난 새우젓 들어간 김치는 안 먹어. 우리 엄마는 나 때문에 젓갈 없이도 얼마나 시원하게 김치를 담그시는데. 아무래도 자기 우리 엄마한테 가서 김치 만드는 것 좀 배워야겠다. 나한테 김치를 담그라고? 회사 일 바빠서 야근을 밥 먹듯이 하는데 무슨 김치야. 난 요리 잘 못하고 좋아하지도 않아. 솔직히 나 엄청 황당한데 우리 그동안 한식당도 자주 갔잖아. 근데 갑자기 무슨 김치 타령이야? 한식당은 갔지. 근데 내가 김치 먹는 거 봤어? 아마 못 봤을 텐데. 나 밖에서 만든 김치는 비려서 절대 안 먹어. 그리고 중국산일지도 모르는데 뭘 믿고 먹어? 난 우리 엄마가 만든 김치만 먹거든. 그 말을 듣는데 뒤통수를 망치로 세게 얻어맞은 것 같더라고요. 너무나 충격적인 건 남편 말에 반박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죠. 기억을 떠올려봐도 김치를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확인이 안 됐고 제 눈을 똑바로 보고 따박따박 말하는 남편 태도에 기가 막힌 것도 있고요. 참고로 더 말해주면 나 해산물도 잘 안 먹어. 진짜 당일 공수돼서 신선한 거나 살아있는 거 눈으로 확인한 거만 먹을 수는 있어. 근데 웬만한 건 비려서 못 먹어. 이제 같이 평생 살아야 되는데 식습관을 공유해야지. 자기는 뭐 먹는 거 없어? 여지껏 별말 없다가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니까 너무 당황스럽네. 해산물을 전혀 안 먹는다고? 난 엄청 좋아하는데. 난 별로 가리는 거 없어. 자기 취향 확고하고 까다로운 게 마음에 들었는데 그것도 아닌가 보네. 암튼 난 입맛이 많이 까다로운 편이야.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좀 철저하게 식습관 관리를 하셔서 도대체 뭔 식습관 관리를 했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죠. 그냥 못 먹는 거 많으면 음식 가려 먹인 거 아닌가요? 그걸 무슨 관리라고까지 포장을 하는지 원.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냥 까다로운가 보다 하는 정도를 넘어서기 시작했고 더 큰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했죠. 아침엔 내가 주문해놓은 생식에 우유 200ml 타주고 사과 4등분 2개, 아몬드 10개만 먹는다고 준비해달라고 했잖아. 그새 잊어버린 거야? 난 아침에 토스트 간단하게 먹는 거 좋아해. 아니, 그리고 우유에 가루 부어서 타 먹으면 되는 걸 내가 해줘야 돼? 자기가 타서 먹으면 되잖아. 내가 무슨 자기 무술이야? 내가 언제 출근 준비하면서 사과를 자르고 생식 준비를 해? 여지껏 항상 엄마가 해줬는데 갑자기 내가 어떻게 해? 이제 결혼했으니까 와이프인 자기가 해줘야지. 나는 뭐 출근 안 해? 내가 출퇴근 시간도 더 걸리는데. 그럼 자기도 빵 먹어. 그럼 내가 준비할 때 같이 해줄 순 있어. 근데 나한테 200ml에 뭘 타라느니 아몬드 몇 개를 달라느니 그런 소리는 사양할게. 나도 엄청 바쁘고 중요한 건 난 자기 엄마가 아니야. 엄마가 아니지만 와이프잖아. 아니, 와이프가 남편 밥 챙겨주는 건 당연한 거 아니야? 솔직히 점점 실망이네. 아침밥도 못 얻어먹으니까 속아서 결혼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 나도 결혼하자마자 이렇게 무수리에 김이상궁 노릇까지 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 제가 완강하게 거부하니까 아침은 지 혼자 생식만 타서 먹고 출근하긴 하더라고요. 물론 그 후로 몇 주가 지나서 시댁에 밥을 먹으러 갔는데 시모가 기다렸다는 듯이 말을 꺼내더라고요. 밥 맛있게 먹었니? 내가 뭐 생색낸 것 같아서 그렇긴 한데 반찬이며 쌀까지 다 유기농이야. 우리 집이 원래 유기농만 먹거든. 그만큼 신선하고 건강에도 확실히 좋아. 너는 참 복도 많다. 이런 음식은 어느 식당에 가도 못 먹는 거야, 얘. 아, 네.
맛있는데 좀 간이 약하긴 한 것 같아요. 얘도 막입이네. 하긴 뭐 요즘 사람들 다 맵고 짜게 먹고 자극적인 거 먹고 그러니까. 이 정도 간으로 계속 먹고 살면 오히려 밖의 음식은 너무 짜서 못 먹어. 짠 음식이 얼마나 살이 찌고 건강에 해로운지 아니? 엄마처럼 이렇게 철저하게 해주는 분이 없지. 결혼 전엔 몰랐는데 지안이 식습관도 아주 엉망이더라고. 아침에 맨날 빵이랑 커피 먹는 거 있지? 어머 세상에. 아침에 빵이랑 커피 먹는 게 최악의 아침 식사란 기사도 있어. 너 설마 우리 아들한테도 그렇게 주는 거 아니지? 우리 아들 아침은 잘 챙겨주고 있는 거 맞아? 저도 출근하느라 바쁜데 아침 먹는 게 다르면 각자 챙겨 먹어야죠. 그렇다고 승주 씨가 제 아침 챙겨주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와이프가 당연히 남편 밥을 챙겨줘야지. 내가 결혼 전부터 얼마나 부탁했니? 네 남편 입맛 까다로우니까 잘 챙겨주라고 했잖아. 너 바쁘니까 내가 사과에다 생식도 미리 사서 챙겨주는데 그거 좀 해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 난 진짜 네가 이해가 안 된다. 다른 와이프들은 남편들 도시락에다가 아침에 한식으로 쫙 차려주기도 한단다. 그 정도는 아니어도 도리는 해야지? 어머니, 요즘 젊은 사람들한테 그런 말 하시면 눈총 받아요. 요즘 시대에 무슨 남편한테 밥상을 차려줘요? 각자 여건 되고 시간 되는 사람이 하는 거죠. 전 그리고 요리에 자신 없어서 반찬도 주로 사 먹어요. 얘가 놀라 자빠질 소리만 하네. 너 그냥 반찬 가게에서 반찬 사다가 우리 승주 줬어? 얘는 아기 때부터 내가 유기농 재료들로 이유식부터 다 해줬어. 아이고 속상해. 얘는 고등학교 때까지 햄버거 한 번 안 먹어보고 젤리나 사탕도 안 먹였다. 그동안 내가 공들인 우리 아들 몸이 결혼하고 다 망가지게 생겼네. 그렇게 생각하신다니 제가 더 놀라운데요. 저는 이미 오빠한테 말했어요. 제가 전업주부도 아니고 일하니까 밥 차려줄 수는 없다고요. 더군다나 입맛이 어찌나 까다로운지 큰 마음 먹고 요리 한번 해주면 다 맛없다고 안 먹는데 솔직히 진 빠지죠. 제가 딱 끊어버리고 밥도 안 먹고 거실로 확 나가버려서 대화는 거기서 중단됐죠. 진짜 더 듣기도 싫고 정신질환 걸릴 것 같더라고요. 아니 고등학교 다닐 때까지 엄마가 싸준 간식을 들고 다녔다는 게 말이 되나요? 지 엄마가 해준 음식 빼곤 전부 불량식품 취급할 때부터 알아봤어야 하는데 말이죠. 제가 대꾸도 안 하니까 심호도 화가 났는지 아주 얼굴이 굳어서는 저를 째려보고 그러더라고요. 저도 뭐 아쉬울 거 없어서 그 후로 몇 달 동안 시댁에 안 갔죠. 둘 다 직장 다녀서 점심은 집에서 안 먹고 저녁도 평일에 한두 번 먹나 그랬어요. 그나마 다행이었지 매일 그 인간 저녁 차려야 했으면 진짜 진작에 폭발했을 거예요. 뭐 신혼 초기엔 나름대로 인터넷 보면서 반찬도 만들고 유기농 가게 가서 채소며 고기며 다 사오고요.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근데 항상 돌아오는 건 찌푸리고 젓가락 딱 놓는 보기 싫은 모습뿐이었죠. 미안한데 도저히 못 먹겠어. 너무 짜고 솔직히 채소도 너무 숨 죽었고 돼지고기 요리인데 누린내 너무 나. 누린내? 진짜 안 나는데? 난 맛있는 것 같은데 맨날 이렇게 지적당하니까 좀 속상하네. 우리 엄마가 갖다 주신 반찬은 왜 안 꺼냈어? 차라리 그거랑 밥 먹을게. 내가 좀 까다로워서 미안하긴 한데 자기 우리 엄마한테 요리 좀 배워봐. 진짜 못 먹겠어서 그래. 나 진짜 더 이상은 못 참겠어. 내가 요즘 직장에서 받는 스트레스보다 당신 밥밥거리는 것 때문에 아주 미칠 것 같아. 당신은 요리하지도 못하면서 왜 나한테만 강요해? 앞으로 난 나 먹을 거만 해 먹을 거니까 당신 건 당신 알아서 먹어. 나한테 더 이상 말하지 마. 저는 진짜 참다 못해 폭발해 버렸어요. 그렇게 화내는 모습에 당황했는지 남편도 대꾸를 못 하더라고요. 맨날 지가 옳은 말만 한다는 것처럼 따박따박 말대꾸를 해댔는데 말이죠. 저는 그 후로 장도 보지 않았고요. 제가 먹을 것만 딱 사고 남편한텐 아무것도 해주지 않았어요. 과일이나 과자 같은 간식도 제가 원하는 것들로만 사서 먹었고요. 남편도 지기 싫었는지 아침에 지가 사과도 잘라 먹고 생식도 타 먹더라고요.
저녁엔 저 보란 듯이 지 엄마가 해준 반찬 싸워서 밥 먹기도 하고요. 그렇게 먹으면 제가 먹고 싶어 할 줄 알았나 봐요. 그 밍밍한 시모 음식 쳐다보기도 싫은데 말이죠. 지 입에나 맛있지 진짜 다른 사람 주면 욕먹을 맛이거든요. 그렇게 한 달 정도 시간이 흘렀어요. 저는 남편 투정 안 들어도 되고 저 먹고 싶은 것만 딱 먹으니까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 반대였나 보죠. 언제부턴가 제가 뭘 먹으면 슬쩍 옆에 와서 말을 걸고 그러더라고요. 저녁 먹는 거야? 그건 뭐야? 당신 맵고 짠 거 딱 질색이라며. 이거 아주 맵고 짠 제육볶음이야. 너무 서민적인 거라 왕자님은 못 먹는 거야. 에이,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해. 아직도 어린애처럼 삐져 있는 거야? 내가 여지껏 삐져서 밥 따로 먹고 당신 안 챙겨줬다고 생각했던 거야? 전혀 아닌데. 당신 그렇게 어린애처럼 계속 밥 투정한 거 나한테 사과해. 그리고 앞으로 주는 대로 먹어. 안 받아들일 거면 앞으로 결혼 생활하는 내내 이렇게 따로 밥 먹어야 될 거야. 너무 말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평생을 살자고? 알았어. 나도 당신 스트레스 받은 거 충분히 알았으니까 나도 이제 입맛 바꿔보려고 노력할게. 평생 이렇게 살아서 될지는 모르겠지만 마누라가 바꾸라는데 어쩌겠어. 미안해. 됐지? 남편이 한 수 숙이고 들어와서 저도 뭐 헤어질 것도 아니니 다시 저 나름대로 신경 쓰면서 밥을 챙겨주려고 노력했어요. 나름 평화로운 기간이 흘러가고 남편 생일이 다가왔어요. 생일이 평일이라 그냥 저녁에 좋은 곳에서 밥을 먹자고 남편과 약속을 해놓은 상태였죠. 그런데 그 전 주말에 시모가 전화도 없이 신혼집으로 들이닥친 게 아니겠어요? 전화도 없이 웬일이세요? 그리고 이건 다 뭐예요? 우리 승주 생일이지 않니? 네가 생일상을 차려줄 리가 없어서 내가 우리 아들 미역국이라도 해주려고 장 좀 봐왔다. 이런 시어머니가 어딨니? 시모는 저를 밀치다시피 하고 주방으로 들어가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남의 집 주방에 허락도 없이 들어가서 저렇게 휘젓고 다녀도 되는 건가요? 아우 더러워. 너 주방 청소 안 하니? 후드 떼낀 거 봐. 어쩌면 이렇게 살림을 더럽게 해? 세상에 냉장고 꼴 좀 봐. 이렇게 뒤죽박죽 돼 있는데 뭐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 알기나 하니? 요즘 너무 바빠서 청소할 시간이 없었네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리고 제 살림인데 그렇게 막 뒤지시고 그러시는 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부모가 자식 집에 와서 이런 것도 다 허락 맡아가면서 해야 되니? 오히려 밥 해주러 왔다는데 고맙다고 하지는 못할 망정? 넌 왜 그렇게 매사 틱틱대니? 아주 정 떨어진다. 신혼집에 와서 냉장고며 주방이며 다 뒤지는 게 더 정 떨어지는 일이거든요. 아들이 다른 가정을 만들었으면 그걸 존중해 주셔야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만두시고 제 주방에서 나와주세요. 정하고 싶으시면 어머님 집에서 해서 부르시면 되잖아요.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내가 만만해? 어디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막말을 해? 너 아주 막대 먹은 집구석에서 자랐구나? 어디서 이런 굴러먹지도 못한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우리 집을 아주 아사리판을 만들어? 그때 시모가 열받은 표정으로 들고 있던 접시를 확 바닥으로 던져버리는 게 아니겠어요? 쨍그랑 접시 박살나는 소리가 나자 남편도 놀랐는지 주방으로 와보더라고요. 제가 당황해하자 시모가 보란 듯이 다른 그릇도 바닥에 던져서 박살을 내버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주먹을 말아쥐고 부들부들 떨었어요. 시모는 제가 겁먹었다고 생각했는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세 번째 그릇을 또 내던지려고 하더군요. 저는 화가 나서 시모 손목을 확 잡아서 막았죠. 근데 시모가 제 손을 확 뿌리치고는 또 그릇을 확 던져버리는 거예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바로 차키만 챙기고 집을 나가 차를 거칠게 몰았죠. 그리고는 시모 집으로 향했어요. 차로 가면 10분도 안 되는 거리여서 가까웠거든요. 제가 거칠게 초인종을 누르자 얼떨떨한 표정의 시부가 문을 열어주더라고요. 저는 곧장 주방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 젖혔어요. 그리고 냉장고 안에 있는 반찬들이며 음식들을 다 꺼내서 싱크대에 내팽개쳐 버렸어요. 5분 동안 그러고 있었더니
시무랑 남편은 뒤늦게 택시를 뒤따라왔는지 헐레벌떡 뛰어와 냉장고부터 살피더군요. 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이게 진짜 미쳤나? 아니 어디서 이런 그지 같은 게 집안에 들어왔어? 승주 너 얘가 이런 애인 줄 알았어? 엄마가 여자 잘 고르랬지? 어디서 이딴 질 낮은 애를 데려와서 집안을 이 사달을 내니? 어때요? 내가 마음대로 어머니 주방 난리치니까 기분 좋아요? 아까 어머니가 한 거랑 똑같이 한 건데 문제 있어요? 아무리 말로 해봤자 전혀 모를 것 같아서 이렇게까지 한 거예요. 앞으로 함부로 집에 찾아와서 손대지 말라고요. 이거 완전히 또라이 아니야? 승주 너 당장 쟤랑 이혼해. 난 저런 이상한 애 얼굴 보는 것도 소름 끼치니까. 저 화상은 너한테 해만 끼칠 애야. 당장 갈라서. 듣던 중 반가운 소리네요. 나도 진짜 당신네들 밥 타령하는 거에 진절머리가 나서 더 이상 참을 수가 없거든요. 들었지? 당신 어머니가 먼저 갈라서라고 한 거. 당신은 엄마 말이라면 똥이라도 퍼먹을 것 같이 잘 듣잖아. 이혼 서류는 내가 써서 갖다 줄게.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난 절대 이혼 못해. 아 엄마,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래. 내가 이혼을 왜 해? 결혼한 지 1년도 안 됐는데. 당신도 좀 참아. 가족끼리 싸울 수도 있지. 싸운다고 이혼해? 이혼이 무슨 동사무소에서 가족증명서 떼는 건 줄 알아? 인생에서 얼마나 중요한 결정인데 이렇게 홧김에 말을 해. 충동적으로 결정한 거 전혀 아니야. 그동안 당신이 밥밥거리고 당신 엄마랑 둘이 나 스트레스 주는데 나 진짜 반 미치는 줄 알았어. 나 결혼해서 당신한테 밥 해다 바치려고 피 터지게 공부해서 대학 가고 좋은 회사 취직한 거 아니야. 그래서 심각하게 이혼 생각해왔는데 당신 엄마가 이혼하라니까 나로선 더욱 확실해졌네. 나 먼저 가서 짐 좀 쌀 테니까 나중에 와. 여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저를 잡는 남편을 밀치고 빠른 걸음으로 주차장으로 갔죠. 남편이 계속 제 뒤를 쫓아오면서 저를 막더라고요. 내가 엄마한테 사과하라고 말할게. 우리 아직 신혼인데 무슨 이혼이야. 원래 이때쯤 많이 싸운데 아기 생기면 또 좋아지는 거고 맞춰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잘 대화로 풀어보자. 응? 애 생기면 얼마나 또 먹을 걸로 나를 괴롭힐지 안 봐도 비디오야. 생각만 해도 몸서리가 쳐져. 난 당신하고 같이 몇십 년 이렇게 살 자신 없으니까 당신이랑 당신 엄마 비위 잘 맞춰주고 밥도 잘 차려줄 우렁각시로 다시 찾아봐. 급기야 울먹이기까지 하는 남편을 차갑게 뒤로 하고 차를 타고 가버렸어요. 그 길로 중요한 짐만 챙겨서 친정집으로 갔죠. 제가 짐을 들고 오자 처음엔 너무 놀라셨던 친정 부모님도 그동안의 이야기를 듣고는 같이 화를 내주시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막무가내가 있어?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인 줄 아나? 참나, 내가 너 그런 집 가서 밥 해대라고 비싼 돈 주고 학원 보내고 유학 보낸 거 아니야. 네가 그놈에 비해서 뭐가 부족해서 그런 꼴을 당하고 살아? 잘 결정했어. 당장 이혼하고 홀가분하게 살아. 나도 너한테 라면 한번 끓여달라고 한 적이 없다. 네 시어머니라는 인간도 참 웃기는구나. 지 자식이 귀하면 남의 자식 귀한 줄도 알아야지. 내 귀한 딸이 무슨 지네 집 향단이 하러 들어간 줄 아나? 그놈이 뭔 사탕 발린 말을 해도 속아 넘어가지 말고 단호하게 대처하고 필요한 거 있으면 소송이든 뭐든 내가 도와줄 테니까 말해라. 1년도 못 살고 이렇게 이혼한다고 하는 게 부모님께 큰 걱정과 상처를 드린다는 걸 잘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 역시 쉽게 한 결정이 아니었기에 모든 것을 숨기지 않고 다 말씀드렸고 다행히도 부모님이 저를 더 걱정해 주시면서 함께 해주신다고 해서 감사함에 눈물이 났죠. 저는 다음날에 바로 남편한테 퀵으로 이혼 서류를 보내버렸답니다. 받고 나자 불이 나게 또 전화가 오더라고요. 법원에 내기 싫으면 도장만 찍어서 다시 나한테 보내줘. 내가 갖다가 낼 테니깐. 난 절대 이혼 안 한다니까. 여보, 일단 집으로 들어와. 우리 일단 대화를 좀 하자. 아니 어린애도 아니고 이혼한다고 이렇게 집을 나가서 어쩌자는 거야. 그럼 이혼 결정한 마당에 불편하게 같은 집에서 붙어 있자는 거야? 당신이야말로 애처럼 징징대지 말고 정리 좀 하자. 왜 이혼 안 하려는지 내가 잘 알고 있지만
난 당신한테서 꼭 벗어나야겠으니까 소송까지 가지 말고 좋게 합의로 마무리해. 그렇게 서류에 도장 찍고 싶으면 일단 집으로 와. 100번, 1000번 보내봤자 난 도장 찍어서 보내줄 생각 전혀 없으니까. 남편은 무조건 우기기만 하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애같이 유치한 건 잘 알고 있었지만 참 어이가 없었죠. 저는 할 수 없이 이혼 서류를 들고 신혼집으로 찾아갔어요. 제가 올 걸 알고 있었는지 시모도 떡 버티고 있었죠. 역시나 마마보이 촉새가 지 엄마랑 다 얘기를 하면서 일을 꾸미고 있나 보다 싶었어요. 오늘 나한테 집에 와보라던 이유가 얘 온다고 그런 거였어? 뭐 얘 보고 어쩌라고? 사과 받아주라고? 그럼 어디 무릎 꿇고 진심으로 용서를 빌어봐라. 그럼 내가 한 번은 눈 감아줄 수는 있다. 그쪽 아들이 하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안 찍어서 집까지 찾아온 거예요. 무릎을 꿇으라고요? 아직도 상황 파악 못 하시네요. 뭐? 그쪽? 이거 말하는 꼬라지 좀 봐. 그래, 네가 네 말대로 대학 잘 나오고 교육 잘 받았는데 말을 그따위로 하니? 오는 말이 고와야 가는 말이 고운 법이죠. 말로만 며느리다 가족이다 내뱉지 마시고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지금까지 그쪽 아들 하녀 취급만 해놓고 며느리라고 포장하면 제가 잘도 따르겠어요? 네? 넌 도저히 말로 통하는 애가 아니다. 아들, 이런 상스러운 애랑 그만 살아. 당장 이혼해라. 이런 애랑 왜 계속 산다는 건지 엄마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간다? 내가 이혼 안 한다는데 왜 엄마가 그러냐고. 지안이한테 사과하고 이혼 막아달라고 불렀더니 오히려 이혼하라고 부추기면 어쩌겠다는 거예요? 얘 말 본새를 보고도 끝까지 이혼 안 하겠다는 거냐? 너, 네가 선택해. 나야 얘야? 너 만약 얘랑 계속 산다고 하면 난 너 다신 안 본다. 그래도 괜찮겠어? 아, 엄마, 왜 자꾸 일을 이상하게 만드냐고요. 그런 말 할 거면 가요, 가.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난 더 이상 할 말 없어. 이혼해. 이렇게 계속 피하면 나 이혼 소송 걸 거야. 그러니까 빨리 여기다 도장 찍어줘. 아, 여보. 이왕 온 김에 나랑 차분하게 얘기 좀 해. 이리 와서 좀 앉아, 응? 네가 쟤보다 못난 게 뭔데 왜 그렇게 매달리는 거야? 저런 상스러운 애는 소박을 맞아도 싸. 너 도장 어딨어? 당장 도장 찍어서 쫓아내버려. 시모는 씩씩거리면서 남편 서재의 책상 서랍을 막 뒤져서 기어코 도장을 찾아오더라고요. 제 손에서 이혼 서류를 확 빼앗더니 도장을 찍어주더군요. 전 더 이상 가타부타 말도 섞기 싫어서 서류를 들고 집을 나오려는데 남편이 또 저를 붙잡고 늘어지더군요. 아주 눈물까지 글썽거리는 거 있죠? 누가 보면 저를 엄청나게 사랑하는 줄 알겠어요, 아주. 엄마 진짜 미쳤어요? 나 얘랑 이혼하면 안 된다고. 아씨, 진짜 알지도 못하면서 왜 마음대로 도장을 찍냐고. 너 진짜 엄마 말 안 들을래? 당장 계속 못 놔. 네 정도면 더 어리고 잘난 애랑 다시 재혼할 수 있어. 저딴 버릇없는 애 갖다 버리고 새 출발해. 엄마가 아는 사람 총 동원해서 네 배필 다시 찾아줄 테니까. 네네, 제발 그러세요. 더 젊고 이쁘고 능력 있고 집안도 좋은 며느리 한번 잘 찾아보세요. 그런 여자가 저 인간을 거들떠볼지나 모르겠지만 더군다나 빈털터리에다 빚쟁이한테 뭘 보고 시집을 올까 모르겠네. 우리 아들이 빚쟁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니? 우리 아들 연봉이 얼만데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해? 여보, 제발 말하면 안 돼. 우리끼리 해결하기로 했잖아. 여보, 우리는 일심동체야. 난 절대 이혼 안 한다고. 똑바로 들어. 내가 이혼 서류 접수했는데 몰래 취소하기만 해봐. 그땐 바로 소송 들어갈 거고 전쟁이야. 변호사 구할 돈도 없는 거 다 아니까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저는 그 지긋지긋한 집을 나서기 전에 시모한테 종이 한 장을 보여줬죠. 이게 뭐야? 차용증이라니. 누가 누구한테 돈을 빌렸다는 거야? 그쪽 아들이 나한테 자그마치 1억을 빌렸어요. 공증까지 다 받았고. 그건 어차피 복사본이니까 아줌마 가져요. 대단한 아드님이 아줌마 알면 쓰러진다고 말하지 말라고 아주 신신당부를 했는데 곧 이혼하는 마당에 중요한 건 알려줘야 될 것 같아서
내가 알려주는 거예요. 여보, 제발. 일단 나가. 나중에 다시 얘기해, 응? 너한테 1억을 도대체 왜 빌려? 그리고 니 깎게 그런 돈이 있다고? 내 연봉이 그쪽 아들 연봉보다 훨씬 높은데 그것도 말 안 해줬나 봐요. 혹시 쪽팔렸나? 결혼하고 바로 주식하고 돈 다 날린 거 나한테 걸려서 다신 안 한다고 각서까지 쓰고 내가 빚 갚으라고 1억 빌려줬어요. 거기다 아줌마가 해준 아파트 전세금도 다 날렸어요. 전세금 2억까지 해서 3억을 주식에 꼬라박았는데 이 정도면 거의 도박 수준 아닌가? 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얘, 아니지? 너처럼 성실한 애가 무슨 주식을 해? 엄마가 네 월급으로 다달이 적금도 들어줬잖아. 아니지? 아니라고 말을 해봐. 이혼하는 마당에 돈 문제는 확실히 해야죠. 이 인간은 내 돈 못 갚을 것 같으니까 아줌마가 어떻게 해서든 내 1억 돌려줘요. 그 잘난 아들 새 장가 보내려면 과거는 깨끗이 정리를 해야죠. 너 진짜야? 아니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엄마를 감쪽같이 속이고 도대체 뭔 짓을 한 거야? 결혼한다고 전세금도 힘들게 마련해줬더니만 그걸 다 날렸단 말이야? 그럼 이 아파트는 어떻게 구한 거야? 응? 전세금 다 날렸다고 해서 내가 잔금 다 냈죠. 이거야 전세 빼면 찾을 수 있으니까 상관없으니까 내가 내준 거긴 한데 지금 생각하면 나도 진짜 바보였네. 그때 사고 쳤을 때 갈라졌어야 됐는데. 아무튼 내 돈 1억 일주일 안에 돌려줘. 나 사실 다른 빚도 있어. 그거 이자 갚느라 월급 받아도 한 푼도 안 남아. 근데 어떻게 일주일 안에 1억을 갚아? 여보, 부부 사이에 이렇게 매몰차도 되는 거야? 힘들수록 의지가 되고 도와줘야지, 응? 생활비를 몇 달째 한 푼도 안 주길래 또 비디는 거는 알고 있었어. 어차피 이혼할 거니까 상관을 안 한 거지. 당신이 유책 배우자인 증거는 차고 넘치니까 소송당하기 싫으면 일주일 안에 돌려줘. 제가 집을 나서려고 하니까 갑자기 시모가 제 앞을 막아서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는 게 아니겠어요? 아가야, 네가 이렇게 현모양처인 줄 모르고 내가 너한테 큰 잘못을 했다.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 다 내 잘못이다. 아들 하나 낳아서 최고로만 해먹이고 내 몸 으스러져라 키웠는데 아이고 내 팔자야. 새아가 내가 다 잘못했다. 내가 이렇게 빌 테니 우리 아들 좀 한번 봐주면 안 되겠니? 나도 이제 너 하는 거 간섭 안 하고 너 하자는 대로 다 하마. 전 이만 빠질 테니까 아줌마 아들은 아줌마가 잘 간수하세요. 솔직히 막말로 아줌마 딸이 주식 중독에다 먹을 거 저렇게 가리는 남자랑 결혼했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당장 헤어지라고 난리를 쳤을걸요? 이놈의 새끼, 밥 타령은 걱정하지 마라. 내가 버릇을 잘못 들여서 그런 거야. 앞으로 내가 밥이며 반찬이며 다 하마. 너한테 전혀 부담 갖지 않게 할 테니까 우리 아들 한 번만 봐주고 보듬어 가면서 살아. 나도 살아보니까 부부 사이가 그런 게 아니다. 죽일 것처럼 싸워도 또다시 살맛대고 사는 게 부부 아니니? 요즘 같은 시대에 누가 불합리한 대우받고 참고 살아요? 더 이상 할 말 없으니까 돈이나 빨리 준비해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아. 이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엄마한테 먼저 말을 했어야지. 일을 이렇게 만들면 어떡해? 아이고, 가뜩이나 네 아버지도 일 그만둬서 돈 나올 구멍이 없는데 3억이 누구 애 이름이야? 이 미친놈아. 시모는 가슴을 퍽퍽 치며 흐느껴 울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더니 남편의 머리며 등을 마구 때리기 시작했어요. 남편 놈도 무릎 꿇고 앉아서는 힘없이 맞고만 있었죠. 저는 그 길로 바로 그 집을 나와 이혼 서류를 접수했어요. 남편 놈에게 무시무시하게 경고를 해둬서 그런지 아님 그 인간이 워낙 새가슴이어서 그런지 다행히도 이혼 취소는 하지 않더라고요. 대신 거의 매일 메시지를 보내고 전화를 걸어왔죠. 제 돈 1억을 받아야 했기에 저도 계속 시모와 남편 놈에게 돈 갚으라고 독촉을 매일같이 했어요. 지금 생각하면 진짜 전쟁 같은 시간이었답니다.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만큼 말이죠. 제가 일주일 안에 돈을 갚으라고 했는데도 계속 변명만 이어가고 돈을 입금하지 않더군요. 저는 답답한 마음에 소송을 시작해야 하나 아버지와 상의를 하고 있었죠.
어느 날 이 인간이 염치 없이 밤늦게 친정집에 찾아와 소란까지 일으켰답니다. 이제 진짜 제정신이 아닌가 봐. 돈 갚으라고 진짜 재촉을 해도 답도 없더니만 여기가 어디라고 술을 먹고 찾아와서 행패야? 여보, 나 술 안 먹는 거 알지? 근데 내가 당신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술까지 마셨어. 당신이 내 마음을 너무 몰라주니까.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잘해볼 수 없을까? 나 당신이 옆에 없으니까 진짜 너무 힘들어. 무보수로 살림해주고 생활비 다 대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당연히 힘들겠지. 너 내가 진짜 호구로 보이니? 지금 한 달이 다 돼가는데 내 1억 안 갚는다 이거지? 당장 먹고 죽을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 큰 돈을 구해? 더 이상 대출 받을 데도 없어. 우리 부모님 집을 내놓으라는 소리야? 그때 현관문이 쾅 소리를 내며 세게 열렸어요. 다 듣고 계시던 친정아버지가 잔뜩 화난 얼굴로 남편에게 순식간에 다가가서 멱살을 잡으셨죠. 이 뺀질이 자식이 듣다 하니까 안 되겠네. 감히 우리 딸을 네 하녀 취급한 것도 모자라서 그 큰 돈을 가져다 썼으면 네 부모 집을 팔아서라도 당연히 갚아야지. 우리가 네 부모 집을 팔던 세를 주던 말던 무슨 상관이야? 너 이 자식 3일 안으로 돈 안 가져오면 내가 가만 안 있을 거야. 소송은 물론이고 우리 딸 힘들게 한 값까지 위자료로 톡톡히 받아낼 줄 알아. 알았어? 친정아버지가 남편 눈 멱살을 잡고 마구 흔들어댔더니 남편이 하얗게 얼굴이 질려서는 고개만 연신 끄덕이더라고요. 친정아버지가 풍채가 좋으시고 화나면 진짜 무섭거든요. 아버지가 남편 눈을 확 밀어서 내동댕이 쳤어요. 알아들었으면 당장 꺼져. 또 한 번 내 집 앞에 찾아오면 다음엔 발모가지를 비틀어버릴 줄 알아. 알아들어? 남편은 창백해진 얼굴로 꾸벅 인사를 하고 슬금슬금 계단 쪽으로 가더니만 그대로 주랭랑을 쳐버리더라고요. 그 우스운 꼴을 보니 어처구니가 없기도 했지만 저렇게 볼품없는 남자한테 휘둘렸던 제 지난날이 생각나서 머리가 띵해지도록 화가 났답니다. 아버지는 다음날 바로 변호사를 통해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했고 또 남편의 모든 재산과 월급 통장의 가압류를 신청했죠. 남편 놈한테 보내봐야 소용없는 걸 알기에 내용 증명을 시부모 집으로 보냈었는데요. 시모가 저한테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걸 본 아버지가 제 핸드폰을 뺏어서 받으시더라고요. 아니 이건 또 뭐니? 좀 더 기다려줄 수가 없어? 어디서 1억을 구하냔 말이야. 우리 집 풍비박산 내놓고 어쩜 이렇게 인정머리가 없니? 이 옆에 내가 말하는 본세하고는 아직 정신 못 차렸구만. 우리 딸이 아직도 당신 며느린 줄 알아? 내가 한 달이나 기다려준 걸 고맙게 생각해야지. 어디서 염치 없게 돈을 못 갚는다 만다야. 집 경매 넘어가는 꼴 보기 싫으면 당장 돈 갚아. 알았어? 아이고, 사돈이셨구나. 네네, 잘 알죠. 그니까 저희 사정 좀 봐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아니, 적어도 6개월 안은 갚을게요. 지금 우리 바깥 양반이 열심히 돈 구하러 다니고 있어요. 사돈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소송 판결 나고 한 달 안에 안 갚으면 강제 집행할 거니까 알아서 하쇼. 남의 귀한 딸 돈 갖다 쓸 땐 좋았지. 지 자식 귀한 줄 알면 남의 자식 귀한 줄 알아야지 원. 친정아버지가 으름장을 놓으시니까 시모가 잔뜩 겁을 먹었죠. 다행히도 일주일 후에 제 계좌로 1억이 입금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주에 바로 이혼 확정도 되었죠. 그 인간을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봤을 때가 생각이 나네요. 회사를 관둔 건지 휴직을 한 건지 수염까지 덥수룩하게 길러서는 아주 초췌한 얼굴로 법원에 나타났더군요. 당신한테 돈 갚는다고 결국 우리 부모님 집까지 담보 잡혀서 대출받았어. 그 이자 못 갚아서 집까지 내놨다고. 이렇게까지 하니까 당신 기분이 풀려?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갚아야지 무슨 소리야? 누가 들으면 내가 잘못한 건 줄 알겠네. 당신은 여유 있잖아. 당신 집도 여유 있고 당장 1억 없다고 우리 집처럼 힘들지 않잖아.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이혼까지 군말 없이 해줬는데 그것 좀 못 기다려줘? 내가 대기업 회장 딸이어도 너한테 줄 여윳돈은 단 1원도 없어. 내가 왜 네 사정을 봐줘야 되니? 참,
너도 끝까지 구질구질하다. 여보, 난 아직도 당신 사랑해. 당신이 원하면 언제든지 돌아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참 어이없는 소리도 신박하게 하고 있네. 다신 우연이라도 마주치지 말자. 연락하지도 말고. 저는 제 손목을 잡으려는 전남편 놈의 팔을 탁 쳐버리고 얼른 택시를 잡아 타고 법원을 빠져나왔답니다. 그게 그 인간을 본 마지막 모습이었죠. 저는 자격증이 있어야 하는 전문직이라서 이직이 자유로운 편이거든요. 그래서 이혼과 동시에 직장도 간둬버렸어요. 전 남편이 제 직장을 알고 있고 동료들도 알고 있어서 꺼림칙했거든요. 벌써 이혼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좀 쉬면서 재충전의 시간을 갖다가 3개월 전에 다시 새로운 직장에 취직해서 열심히 일하면서 살고 있답니다. 부모님과 함께 사는 건 아무래도 불편해서 혼자 집을 구해서 자유로운 싱글 라이프를 만끽하고 있어요. 짧은 결혼 기간이었지만 그놈의 밥투정에 질려서 한동안은 요리는 전혀 안 하고 살았는데요. 이젠 저 혼자를 위해 요리도 해먹으며 트라우마를 극복 중이네요. 역시 시간이 약인 것 같아요. 제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혼 직전엔 참 괴롭고 돈 받아낼 때는 피가 마르는 것 같았는데요. 이혼에 성공하고 나니 너무 살맛나고 후련하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도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래요. 모두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쌍둥이를 키우고 있는 30대 싱글맘입니다. 저의 전 남편은 말 그대로 쓰레기 같은 남자였어요. 그런 남자를 왜 좋아하게 됐는지 지금의 저는 이해가 가지 않지만 그 당시에는 남편의 그런 철없는 모습도 너무 귀여워 보였거든요. 저는 당시 32의 나이로 외모가 콤플렉스인 수수한 여자였어요. 그래서 남자친구를 몇 번 사귄 적도 없지만 사귄 후에는 생각과는 다르다는 이유로 차이기 쉬운 여자였어요. 그래서 제가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거라는 생각은 그냥 접어두고만 있었는데 남편을 만나게 되고 그런 생각은 모두 사라졌어요. 처음 남편을 만난 건 술집이었어요. 저도 남편도 각자 다른 친구와 함께 왔었는데 어쩌다 보니 합석을 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남편과 친해지게 됐죠. 그때 남편은 푸념처럼 말하곤 했어요. 부모님이 빨리 결혼해서 아이를 가지기를 원한다. 하지만 자기는 그렇게 해줄 여자를 아직 찾지 못했다고요. 솔직히 이 남자가 부모님에게 한없이 약한 인성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때 이야기도 많이 나누고 연락도 많이 했었어요. 그렇지만 당신은 사귀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2-3달쯤 지나니 저에게 결혼을 전제로 사귀고 싶다고 하더군요. 얼굴은 자기 타입인데 성격은 부모님 타입이라고요. 솔직히 나보다 3살이나 어린 남자에게 이런 식으로 고백당하니 저도 가슴이 두근거리며 기분이 날아갈 듯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른 될 분들을 보러 집에 갔는데 거기서부터 너무 놀랐었어요. 집은 비싸 보이는 전원주택에 부모님들도 무척 교양 있어 보여서 그냥 소시민인 나와 우리 가족이 결혼을 할 수 있을까 싶은 생각만 들더라고요. 그런데 의외로 그 집에 갔더니 시어른들이 너무 좋아하셨어요. 그렇게 두 분의 마음에 쏙 들어 결혼을 하게 됐고 결혼 후에는 금전적으로 도움도 많이 받았어요. 시부는 엄격한 면이 있지만 상냥하신 분이고 시모도 친절하고 부드러운 분이셨거든요. 그런 제 결혼 생활은 완벽한 신데렐라 스토리가 될 뻔했지만 저에게는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바로 외동아들로 곱게 큰 남편이 철이 없고 생각이 너무 짧다는 거였어요. 사실 결혼 후에 들은 이야기였는데 시부모가 저를 좋아한 이유도 제가 연상에다 차분한 성격이라 남편을 잘 단속할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대요. 그런 이야기까지 듣고 나니 가정의 평화를 위한 책임감이 막중해지더군요. 그러다 찾아온 위기는 아이를 낳기 전이었어요. 그때는 한창 아이를 낳으려 노력하던 때였어요. 시부모님이 너무 손주를 원하기도 하셨지만 저도 슬슬 더 늦으면 노산이 될 상황이 오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렇게 열심히 시험관 준비 중이었는데 남편은 그때쯤 점점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당시 중소기업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결혼 1년 차에는 꼬박꼬박 집에 잘 들어오더니 2년이 넘어가자 점점 풀리기 시작했어요. 취해서 들어오는 것도 많았지만 다음날 새벽에 집에 들어온 적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야근하고 회식하느라 늦는다는 남편의 말을 믿었는데 뒤로 갈수록 믿기 힘들어지더라고요. 왜냐면 퇴근 시간인 저녁 6시 이후로는 절대 제 연락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집에 들어오기 직전에 연락을 한다거나 아예 답이 없이 늦은 적도 많았어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 거라 생각했는데 이렇게 계속 바쁠 리가 없잖아요. 야근을 한다면 야근 수당이 붙어서 월급이 많아져야 하는데 월급은 계속 그대로고요. 그렇다면 이유는 두 가지 중 하나였죠. 야근을 하지 않고 내게 거짓말을 했거나 야근을 했지만 야근 수당을 다른 데에 썼거나 솔직히 어느 쪽이든 문제는 있다고 생각했어요.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오랜만에 만난 고향 친구가 좋은 생각을 알려주더라고요. 네 이름으로 전화해서 안 받으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연락해봐. 똑같이 안 받으면 바쁘다는 거고 혹시나 받으면 남편이 네 전화를 피한다는 뜻이지. 참으로 좋은 생각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그때가 저녁 8시쯤이었는데 역시나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그리고 친구의 계정으로 남편의 SNS에 안녕하세요 라고 짧게 연락을 시도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바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그 연락을 보니 화가 완전 뻗치더라고요. 게다가 연락 온 메시지가 더 열받게 했어요. 남편 놈은 안녕하세요 라는 물음에 누구였지? 혹시 그때 그 클럽에서 만난 사람인가? 하고 보냈던 거예요. 열받은 저는 바로 제 폰으로 남편에게 연락을 했어요. 역시나 받지 않길래 남편에게 톡을 보냈죠. SNS 계정으로 인사 보낸 건 아니까 지금 당장 집에 들어와? 라고 말이죠. 저는 친구에게 미안하다고 하고 집으로 돌아가 남편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간 크게도 남편은 4시간이나 지나 자정을 훌쩍 넘긴 시간에 어슬렁어슬렁 들어오더라고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 그런 태연한 얼굴. 저는 열이 받았어요. 내가 들어오라고 했는데 여태껏 뭐 했어? 야근한다는 것도 다 거짓말이지? 좀 그만해. 짜증나게 왜 이렇게 집착하는 건데? 결혼했으면 이제 슬슬 놔줘야 할 때 되지 않았어? 짜증나게 맨날 저녁에 전화하고 바쁜데 너 때문에 일도 제대로 못한다고. 얼굴 가득 짜증을 채운 남편 놈을 보니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왜 방귀 낀 놈이 화를 낼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제가 화를 내야 하는 거잖아요. 지가 뭘 잘못했다고 짜증을 내는지. 뻔뻔한 남편 놈의 태도에 저는 더 열이 받아버렸죠. 도대체 뭘 하고 싸돌아다니느라 와이프 전화 연락 다 씹는 건데 모르는 여자 연락받을 시간은 있고 내 연락받을 시간은 없어? 모르는 사람이 연락 오니까 아는 사람인가 싶어서 다시 연락했던 거고 당신은 어차피 집에 빨리 오라는 이야기만 할 거니 일부러 안 받은 거지. 내가 이렇게 된 데는 네 책임도 있잖아. 매번 똑같은 걸로 전화하는데 안 지쳐? 뚫린 입이라고 멍청한 소리를 마구마구 짓거리는 남편을 보니 새삼스레 제가 왜 이런 남자랑 결혼했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와이프가 화를 내는 게 당연한 이 상황에서 뭐가 그렇게 당당한 건지. 야, 내가 매번 똑같은 거 물어볼 거 알면 미리 늦게 간다 일찍 간다 이야기하면 될 일 아냐. 그러면 내가 너 기다리느라 언제 오냐고 물을 필요 없고 그리고 너 늦게 오는 거 여자 만나느라 그런 거지? 그런 거 아니라고. 너 완전 상상력이 대단하네. 내가 여자 만난 증거라도 있어? 증거가 있으면 가져와. 나는 너무 결백하거든. 솔직히 나처럼 사람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여태껏 결혼하고 한 번도 그렇게 즐기지를 못했는데 무슨 여자야? 너 여기서 한 발짝만 더 가면 의부증이야. 알아? 그러니까 내 일에 신경 쓰지 마. 저는 뱃속에서 솟아오르는 분노를 꾸역꾸역 삼켰어요. 큰 소리를 내지 않으려 얼마나 고생했는지 계속 침을 삼켜야 했어요. 의부증?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내가 의심하는 거잖아. 그리고 진짜로 의부증이 어떤 건지 보여줄까? 네가 제일 싫어하는 집착질 보여줘봐. 그래, 너 마음대로 살아봐.
그럼 나도 내 마음대로 시댁에 다 일러 바칠 거니까. 저는 결국 최종 병기를 꺼냈죠. 시댁. 예전에 남편이 제게 이렇게 말했었어요. 부모님은 끊을 수 없는 돈줄이자 족쇄라고 말이죠. 그러니 시댁 이야기만 나오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남편이 중소기업에서 박봉으로 일하면서도 넉넉하게 살 수 있는 건 시댁에서 주는 용돈 때문이었어요. 시부는 매달 우리 집에 80만 원 정도를 주고 계셨어요. 저랑 남편이랑 딱 40씩 나눠 썼는데 그게 크거든요. 꽁돈이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시댁에서는 한 가지 원칙은 지키셨어요. 남편이 사고를 치면 용돈을 끊어버려요. 물론 시부께서 몰래 제 손에 80만 원씩 쥐어주셨지만 남편은 그런 사정 따위 모르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댁 어른들은 저를 남편보다 더 믿고 있었으니까요. 남편도 그걸 아는지 결국은 화를 꾹꾹 참으며 말하더군요. 집에는 말하지 마. 일찍 오면 되지? 진짜 너 치사하다. 어떻게 그런 걸로 사람 약점을 잡고 흔들어? 내가 큰 거 바래? 연락 잘하고 늦는 거 좀 피하고 여자 만나지 말고. 그 세 가지는 결혼한 유부남의 필수 조건 아니야? 막말로 내가 연락도 안 하고 매일 늦고 술이나 처마시고 꽐라돼서 집에 남자 향수 풀풀 풍기면서 들어와서 남자하고 연락 주고받는다고 생각해봐. 너라면 그게 정상적인 유부녀라고 생각해? 그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제 말이 일리가 있다고 느꼈는지 한마디 딱 하더군요. 연락만 잘하면 되지. 결국은 그렇게 용돈을 받지 못할까봐 남편은 그 뒤로 연락을 잘하게 됐어요. 잘한다기보다는 형식적이긴 하지만 꼬박꼬박 하게 됐죠. 연락이나 야근은 문제가 풀렸는데 한 가지는 아직도 제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여자를 만나는 것 같았거든요. 모르는 여자의 연락에 그때 클럽에서 본 애냐고 묻는 건 아무리 봐도 여자를 만났다는 뜻이잖아요. 솔직히 클럽을 다니는 것도 신경이 쓰였지만 그 문자 때문에 더 신경이 쓰여서 그건 추궁하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뒤로 남편 카드 내역을 종종 뒤졌어요. 이렇게까지는 하고 싶지 않았지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도 그 뒤로는 조용히 몇 달을 넘어갔어요. 그렇게 지지고 볶던 우리에게도 새 생명이 찾아왔어요. 저희는 자연 임신이 안 돼서 시험관을 했었고 그렇게 이란성 쌍둥이를 낳았어요. 이때도 남편은 얼마나 비협조적으로 굴었는지 시모가 강력하게 아이를 원하지 않았다면 아이가 생기지 않았을지도 모를 정도였어요. 저는 천사 같은 두 아이들을 위해 간호사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육아에 전념하기로 했어요. 육아휴직이 없었지만 시모가 매달 150만 원 정도 주고 있었어요. 솔직히 우리가 살고 있는 집도 차도 모두 시부모 명의라 저희 앞으로는 돈 나가는 게 별로 없었어요. 게다가 시모는 자주 저희 집으로 배달을 시켜주셨어요. 시댁에서 드실 고기나 야채, 과일을 저희 집으로도 똑같이 배달시켜주곤 하셔서 따로 저희가 돈이 들어갈 곳도 많이 없었어요. 대신 쌍둥이 육아는 거의 혼자서 해야 해서 힘들긴 했어요. 그렇게 육아에 제가 신경을 온통 뺏기고 있을 때 망할 놈은 주말마다 놀러 나가기 바빴어요. 그래도 평일에는 일찍 집에 들어오려고 했으니 저도 평범하게 생각했었고요. 게다가 친구와 주말에 여행을 가거나 일로 출장을 가는 일이 잦아져서 남편의 폰에 위치 추적 어플도 설치했었거든요. 혹시나 또 다른 여자 만나러 갈까 봐서요. 그런데 항상 간다던 목적지 그대로였고 친구들도 모두 사진 찍어서 보내니 의심할 게 없었어요. 그렇게 지내다가 하루는 시모와 병원에 다녀오는 길에 아무 생각 없이 위치 추적 어플을 켰어요. 평일 낮이라 회사에 있을 거라는 당연한 생각을 하고 켰는데 현재 남편의 위치는 회사가 아니라 강릉이더군요. 어플이 혹시라도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 확인을 해보려고 남편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남편이 연락을 안 받는다고 하고 바꿔달라고 했더니 남편이 연차를 썼다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말에 잊고 있던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어요. 애들이 있으니 화는 못 내고 참고 있었는데 더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와이프에게 숨기고 평일에 연차를 썼다. 분명히 숨기고 싶은 행선지 숨기고픈 상대가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이건 99.9% 여자가 있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요리조리 찾아봐도 꼬리를 못 잡겠더라고요.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며칠 뒤 주말에 남편이 인사불성이 돼서 친구들에게 실려왔더라고요. 저는 이때가 기회라고 생각하고 남편의 폰부터 뒤졌어요. 그런데 이 용의주도한 남편놈은 패턴과 비밀번호까지 싹 다 바꿔놨더라고요. 지문으로도 해봤는데 지문 인식도 안 해놨더군요. 결국 허탕만 친 저는 한숨을 쉬며 남편을 놔두려다가 남편의 넥타이가 사라진 걸 발견했어요. 아침에 나갈 때는 분명 제가 선물한 넥타이를 착용했었거든요. 그게 사라진 걸 보니 기분이 또 나빴어요. 이제는 제가 사준 선물까지 막 버리고 다니나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주말이라 애들을 시댁에 맡겨놓았던 저는 남편과 같은 집에 있기 싫어서 낮쯤에 밖으로 나와 길거리를 걸었어요. 저녁까지 들어가지 않고 혼자 시간을 보내다가 중고거래 어플에서 보내온 알림을 받고 집으로 향했어요. 공기청정기를 시모가 새로 사줘서 기존에 쓰던 걸 중고거래하려고 했거든요. 그 글을 올려놨었는데 누군가 연락이 온 거죠. 그 연락을 확인하러 중고거래 어플에 들어간 저는 그곳에서 잃어버린 물건 주인을 찾는다는 최신 글을 보고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바로 뒷면에 남편 이름이 적힌 남편의 넥타이였거든요. 집 근처에 술집 사장이 올린 글이었는데 어제 처음 온 손님 넥타이라며 가져가라고 글을 올려놨더라고요. 저는 이거다 하고 생각하고는 후다닥 술집으로 향했어요. 안녕하세요. 넥타이 보고 왔는데요. 저희 남편 거라 찾으러 왔어요. 제가 말을 꺼내자 술집 사장님이 고개를 갸웃거리더라고요. 왜 그러세요? 아니, 어제 본 얼굴이랑 다른 것 같아서요. 어제 같이 오신 분 맞죠? 그 이야기에 드디어 꼬리를 잡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제 분명히 다른 여자랑 여기 온 게 틀림없었어요. 저기 혹시 그 CCTV 영상 좀 볼 수 있을까요? 어제 남편이 지갑도 잃어버린 것 같아서 확인 좀 하려고요. 물론 그런 적은 없지만 이렇게라도 말하지 않으면 CCTV를 보여주지 않을 것 같아 그렇게 말하고 CCTV 영상을 돌려봤어요. 그리고 남편의 옆에 있던 여자의 얼굴을 확인하던 순간 저는 머리를 강하게 한 대 맞은 기분이 들었어요. 저번에 친구 계정으로 남편에게 연락을 보냈었잖아요. 그때 그 친구였던 거예요. 이 두 사람이 나 몰래 만나고 있었던 거죠. 게다가 어찌나 가까운 사이인지 아주 찰싹 붙어가지고는 누가 봐도 우리 연인 사이예요 하는 모습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는 동영상을 사진과 영상으로 저장해서 남편에게 바로 보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의 전화가 계속 오는데 싹 다 무시했어요. 어차피 집에 가서 볼 걸 여기서 체력, 마음 낭비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집에 도착하자마자 남편이 꺼낸 첫 마디가 뭐였는지 아세요? 왜 전화를 안 받아? 몇 번을 전화했는지 알기나 해? 왜 내 전화 무시하는데? 전화를 무시한 게 그렇게 큰일일까요? 매번 무시하는 너는 뭐냐고 쏘아주려다가 겨우겨우 참은 제가 말했어요. 내가 보낸 사진을 보고도 왜 전화 무시하냐는 말을 먼저 하는 너라는 놈에게 이제 질리려고 해. 그래 말해봐. 언제부터 내 친구랑 바람 폈어? 언제부터겠어? 네가 그 여자 계정으로 나한테 연락했을 때부터지. 그렇게 예쁜 여자가 있었는데 잘도 숨겼네? 제가 제 손으로 무덤을 판게 됐어요. 불륜도 쿵짝이 맞아야 하는 거잖아요. 남편만 단속한다고 될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제 친구가 제 남편에게 들이댔다는 것도 정말 충격이었어요. 그런 친구라고 생각한 적 전혀 없었으니까요. 야, 쓰레기 같은 놈아. 네가 와이프 친구한테 손을 대? 게다가 그렇게 당당하게 바람피는 것까지 이야기할 상황이야? 이럴 거면 나랑 왜 결혼했어? 왜 날 이렇게 비참하게 만드는 건데? 제가 꺼낸 말은 거의 한풀이었어요. 대답 같은 건 듣지 않아도 되는 한풀이. 그런데 남편놈은 기가 막힌 대답을 내놓더군요. 네가 성격은 수수하고 조용해서 내가 밖으로 나돌아다녀도 별말 안 할 줄 알았지. 이렇게 괄괄하고 집착하는 성격인 줄은 꿈에도 몰랐어. 이렇게 땡땡댈 줄 알았으면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게 차라리 나았을 것 같아.
엄마가 빨리 결혼해서 애 낳으라고 난리쳐서 제일 만만해 보였던 너하고 결혼한 건데 완전 망했잖아. 네가 다른 여자 만나고 밖으로 나돌아다녀도 별말 안 하고 참아주는 여자? 그런 여자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 있다면 네 돈 보고 결혼해서 딴 주머니 차려는 여자겠지. 내가 미쳤지. 네 본성을 못 알아보고 결혼한 내가 미친 거야. 그래, 조용하고 아무 말 못할 여자랑 결혼하고 싶었으면 인형이랑 결혼하지 그랬어. 그러게 좀 적당히 했어야지. 이게 뭐야? 결국은 내가 너한테 마음 뜬 건 다 네 탓이라고. 내가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야. 원인은 모두 너한테 있다는 말이지. 밖으로 내뱉는다고 다 말이 아니야. 뭐, 됐어. 너랑은 이야기 끝났어. 그럼 같이 가서 시부모님한테 이혼하겠다고 말씀드려. 나 당신이랑 못 살겠으니까. 정말? 진짜 이혼해주는 거야? 우와, 요 근래 들어 너무 좋은 일이잖아. 그래, 내가 가서 직접 말할게. 지금 갈까? 룰루랄라 얼씨구나 좋아하는 남편놈을 보니 생각하는 게 눈에 환하더라고요. 돌싱되면 신나게 놀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그렇지만 누가 그렇게 놔둔대요? 절대 그렇게 놔둘 수 없죠. 남의 눈에 눈물 나게 해놓고 즐겁게 보내도록 만들면 안 되죠. 내가 불행한 만큼 너도 불행해져야 똑같을 거잖아요. 제가 굳이 남편놈에게 이혼 이야기를 직접 시부모님에게 밝히라고 한 데는 다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모르고 좋아하며 앞장서는 남편을 보니 속으로는 회심의 미소를 날리고 있었어요. 저와 남편이 시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 시간이 훌쩍 지났을 때였어요. 아이들은 모두 작은 방에서 자고 있었고 시부모님은 두 분이서 조용히 TV를 보고 계셨어요. 어머, 너희들 웬일이니? 갑자기 무슨 일이야? 애들 벌써 데리러 왔어? 아님, 어디 아파? 시모는 걱정이 가득한 얼굴로 저희에게 왜 왔냐고 물어봤어요. 아니, 콕 집어 저에게 말한 거죠. 시모와 함께 병원을 다녀온 게 며칠 전 일이라 시모가 저에게 신경을 많이 쓰고 계셨거든요. 저는 남편을 앞으로 떠밀었어요. 남편은 당당한 걸음으로 앞으로 나서더니 자기가 결심한 걸 이야기하더라고요. 엄마, 우리 이혼하기로 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라고. 남편놈의 폭탄 발언에 시부모는 완전 난리가 났어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야? 이제 막 쌍둥이 낳은 애들이 이혼은 무슨 이혼이야? 너희 싸웠니? 싸웠다고 해서 그런 말 막 하면 안 돼. 그래,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지만 대화로 잘 풀어봐, 응?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같은 거야. 둘이서 잘 이야기해보면 분명히 조율이 될 테니까. 시부모는 저희를 달래려 애쓰는 중이었고 남편은 그 상황에서도 아주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아니, 남편이 밖에서 하는 일에 사사건건 참견하고 떽떽거리며 잔소리하는 거 싫어서 이혼하고 싶은 거예요. 게다가 의부증까지 있는지 저한테 위치 추적 앱 같은 거 설치해놔서 솔직히 숨 막혀서 같이 못 살겠어요. 다른 사람들이 들으면 오해하겠어. 당신은 아무 잘못 없고 남은 잘못한 것처럼 말하네? 왜 당신 바람핀 이야기는 안 해? 나한테 속이고 내 친구랑 강릉 여행 가고 술집에서 친구 옆에 끼고 놀다가 내가 선물해준 넥타이 버리고 온 건 왜 이야기를 안 해? 부모님들도 모든 상황을 다 들어야 우리가 왜 이혼을 결심했는지 이해하실 거 아냐. 누가 이야기 안 한대? 이제 막 할 거였다고. 뭐, 엄마 아빠 들으신 대로 바람핀 건 사실이고요. 당분간은 돌싱으로 있고 싶어요. 솔직히 결혼 생활 내내 너무 답답했거든요. 와이프가 잘못하긴 했지만 저도 바람핀 책임은 있으니 부모님이 이 여자한테 위자료 두둑히 좀 챙겨주고 좋게 끝내면 될 것 같아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이혼을 결심한 게 정말로 잘한 일이라는 게 확 와닿더라고요. 여전히 철없고 정신 못 차리는 천하의 개쓰레기 같은 발언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남편을 보니 말이죠. 그리고 그 말을 면전에서 듣고 있는 시부모의 꼭지도 함께 돌게 만들더라고요. 야, 너 미쳤어? 네가 지금 제정신으로 그런 말하는 거냐? 당분간은 돌싱으로 있고 싶어? 이 미친놈이. 지금껏 네가 어떤 미친 짓을 해도 귀한 외동아들의 마음이 약해서 이해해주고 넘어가주고 뒤처리 다 해서 정리해줬는데
지금 네 이혼까지 우리더러 책임지라고? 네가 사람 새끼냐? 네가 잘못을 했으면 네가 책임지고 상황을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그렇게 바람을 폈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뻔뻔함은 도대체 어디서 생기는 거냐고? 온화하던 시부의 얼굴이 벌겋게 터질 것처럼 부풀어 올랐고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지금 이 상황을 이해조차 못하고 있더라고요. 아니, 여태껏 잘해주셨잖아요. 결혼한 거 그냥 이혼하겠다는데 왜 그렇게 심각하게 굴어요? 솔직히 애가 뭐가 그렇게 중요한데요? 저는 제 인생이 더 중요해요. 애한테 인생 붙들리는 거 딱 사양이라고요. 남편의 말에는 더 이상 생각해줄 가치조차 없었어요. 어머님, 아버님, 일이 이렇게 됐으니 며칠 전에 저와 나눈 이야기는 없던 걸로 해야 할 것 같아요. 어차피 가족이 아니면 그게 좀 힘들다고 하니까요. 아가, 안 돼. 다시 한번 생각해봐. 네가 힘든 건 내가 다 알아. 이 정신 나간 아들놈은 내가 제자리에 돌려놓을 테니까 아무 생각하지 말고 제발, 응? 너 이 미친놈아. 너 와이프의 생떼 같은 자식들 놔두고 뭐하는 짓거리야? 네가 뭔 짓을 한지 알기나 해? 이 천하의 모조리 같은 놈, 네가 결국은 이렇게 불효를 해? 아니, 왜 나한테 소리 지르냐고요. 내가 엄마 아들인데 왜 저 여자 편만 들고 있는데요? 솔직히 이것도 엄청 짜증나거든요. 내가 무슨 말만 하면 며느리한테 물어봐야 한다. 며느리랑 상의했냐? 안 되겠다 며느리한테. 이게 정상이에요? 볼멘 소리로 불평을 쏟아내는 남편을 보더니 시부가 맞받아쳤어요. 네가 이러니까 우리가 며느리를 찾는 거 아니냐? 네가 처신을 똑바로, 아니지, 상식적으로만 해도 우리가 며느리를 찾을 리가 있겠어? 너 혼자 애 둘을 어떻게 키울 건데? 귀찮게 애는 왜 키워요? 그냥 다 이 여자 줘버려요. 애는 기회되면 다시 만들면 되지. 네가 진짜 미쳤지? 너희가 왜 시험관을 했는데? 네가 지금 시험관 아니면 애를 못 낳는다고? 그 와중에 손주들까지 우리한테서 떼어놓겠다고? 네가 사람 새끼야? 넌 도대체 뭐가 모자라서 이렇게 참한 며느리랑 이혼을 하려는 거야? 네가 여태껏 데려왔던 애들 중에 이만큼 착하고 성실한 애가 있기는 했어? 설마 또 어디서 너처럼 노는 거 좋아하는 여자 데리고 오면 우리는 허락할 생각 추호도 없어. 아버지, 그건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저 당분간 여자 데리고 올 생각 없다니까요. 솔직히 돌싱을 좀 더 즐기고. 그 이야기에 신호가 남편 등짝을 찰싹 때리더라고요. 결국 참지 못한 거겠죠. 저는 이 쓰레기 같은 남편놈이 이제 무슨 말을 해도 더 이상 화가 안 났어요. 그냥 빠른 손절이 답이라는 것만 더 강하게 느낄 뿐이었죠. 뭘 더 즐겨 뭘? 네가 지금 엄마 목숨줄 가지고 있는 건 모르지? 이런 말까지 안 하려고 했는데 네 와이프가 나한테 뭘 해주기로 했는지 모르지? 그게 뭔데요? 뭔데 이렇게 호들갑인데요? 뭐 얼마나 대단한 거길래 거창하게 목숨줄 운운하는 건데. 네 와이프가 얼마 전에 너희 엄마랑 병원 갔다 왔어. 신장이식 적합한지 조직검사 받으러. 검사상 운이 좋은 건지 하늘이 도왔는지 조직이 잘 맞아서 이식 진행하기로 했는데 네가 지금 이혼하면 그 신장 못 받아. 엄마 매번 투석하러 다니느라 힘든데 너 때문에 이식도 못 받고 죽으면 네가 책임질 거야? 내가 며느리 신장 때문에 이러는 거 아니야. 시부모한테 신장 떼주는 게 어디 쉬운 일인 줄 알아? 네가 모자람 없이 컸다고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하나 본데 이런 거는 돈으로 되는 문제가 아니야. 하늘이 내려준 기운을 네가 네 발로 차버리니 이 부모 속이 문드러지는 거 아니냐고. 어른들한테 잘해. 애들한테도 잘해. 성격도 좋고 너 단속도 잘하는 이런 며느리 대체 뭐가 문제라고 네 놈은 이혼을 하겠다 지랄이야? 시부의 그 말에 남편의 얼굴이 깜짝 놀라더라고요. 저는 이때 남편이 180도 돌변해서 저한테 사과라도 하면 어쩌나 생각했거든요. 솔직히 정이 뚝 떨어진지라 어차피 이혼 결심은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하면 시부모님 생각에 마음이 약해지면 어쩌지 하는 생각이었죠. 그치만 저의 기우였던 거죠. 이 멍청이가 뭐라는 줄 아세요?
그러면 나한테 먼저 말했어야지. 그런 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으니까. 뭐? 이식을 네가 해주려고? 시부모는 기대감 하나도 없는 목소리로 남편에게 물었고 남편은 당당하게 말했죠. 지금 사귀는 여자한테 말하면 되잖아. 그 여자가 엄마한테 주면 되지. 조직 검사 안 맞으면 다른 여자 데리고 올게. 그럼 됐지? 그 이야기를 듣는 저도 벙치고 시부모님도 벙치고 결국 시부모님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는 또 등짝을 날리더라고요. 얼마나 분노했는지 시부는 말까지 더듬더라고요. 하긴 그 대사가 충격이긴 했어요. 지가 만날 여자들은 뭔 죄예요? 게다가 시부모님들이 그런 걸 허락이나 할 것 같으냐 그 말이죠. 제가 신장 주겠다고 했을 때도 극구 사양하셨던 게 시모였어요. 어차피 오래 살았다며 네 거 받고 몇 년 더 사는 게 무슨 의미냐고요. 시모는 진짜 좋은 분이신데 자식은 왜 이 모양 이 꼴인 건지. 너 이 미친놈이 말을 네가 지금 무슨 말을 한 건지 알기나 해? 그럼 그렇지. 네가 해주겠다는 말은 애초에 기대하지도 않았어. 그런데 이런 정신 나간 말을 들을 생각도 없었다고. 뭐? 여자들을 데려와서 검사를 해? 이 미친놈이 아직 정신을 덜 차렸어. 무슨 뻔뻔함으로 그런 짓을 하게 해? 아이고 머리야. 내가 자식 새끼를 잘못 키웠어. 오냐오냐 키웠더니 아주 제 앞가림 하나도 못하는 애 하나를 어른으로 키웠네. 차분하고 꼼꼼한 며느리 보고 겨우 결혼시켜놨더니 결국은 내가 또 이 꼴을 봐. 저는 이 정신나간 멍청이와는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걸 재확인하고서야 시부모님에게 다시 말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솔직히 이 사람이 저한테 사과했으면 어떻게든 참고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까지 말하니 이혼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말씀을 드리게 돼서 너무 죄송해요. 아가, 너 없으면 얘 사람 구실하면서 못 살아. 그러니까 제발 신장 같은 건 안 줘도 되니까 옆에 붙어서 사람처럼만 살게 해줘라, 응? 부탁이야. 너 이혼하고 나면 얘가 데려올 여자들 안 봐도 눈에 훤해. 죽었다 깨도 너 같은 여자 못 만나. 그러니까 제발. 엄마, 뭐 하는 거야? 왜 이 여자한테 매달리는데? 그리고 내가 뭐 어때서 그러는 거냐고. 나도 철들었다니까. 엄마 신장도 내가 하나 갖다 주겠다니까. 미친놈아, 말 좀 그만해. 네가 말할 때마다 이 엄마 가슴이 무너진다. 신장 소리 어디 가서 하지도 마. 이혼하면 가족이 아닌 게 돼서 공여자가 힘들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결국은 이렇게 이혼해서 시댁과 남이 되게 되었으니 시모와 시부가 저에게 너무 잘해주셔서 미안한 마음은 가득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요. 남편이 제 곁에 붙어 있다면 신장 하나 줘도 몸 관리하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겠지만 남편 없이 애 둘을 혼자 키워야 하는 상황이면 신장 하나 없는 게 어떤 느낌인지 감도 오지 않을 만큼 두렵거든요. 결국 저는 시부모와 남편 놈을 놔두고 나왔어요. 제 이야기는 끝났고 시부모와 남편이 할 이야기가 남았겠죠. 저는 나와서 바로 상간녀인 제 친구를 찾아갔어요. 그 상간녀는 저와 결혼 후에 만난 친구거든요. 그래서 결혼식에도 온 적 없고 남편과 만난 적도 없었어요. 원데이 클래스 하면서 만난 사이라 엄청 친하고 그럴 것도 없었지만 말이 잘 통한다고 생각했는데 뒤로 이렇게 음침한 일을 벌일 줄은 상상도 못했네요. 저는 친구에게 만나자고 연락을 넣고 카페에서 기다렸어요. 앉아. 너 나한테 해야 할 말 없어? 저는 오자마자 친구에게 물었어요. 무슨 말? 나 너한테 할 말 없어. 네가 나한테 보자고 한 거니까 네가 나한테 할 말이 있는 거겠지? 무슨 일인데 불러내서 분위기 잡는데? 꼭 내 입으로 들어야겠어? 너 내 남편이랑 바람 피는 거 나한테 들켰어. 이래도 할 말 없어? 아, 그거? 그게 어때서? 사람 만나서 사랑하는 거 흔한 일 아니야? 그 사람의 유부남이었을 뿐이고 나는 그래도 상관없다고 생각한 것뿐이고 내가 직접적으로 너한테 상처 준 건 없잖아. 아주 둘 다 쌍으로 또라이였더라고요. 말하는 걸 들으니 참. 그래,
상처 준 건 없지. 그래도 남의 남편하고 바람난 걸 세상에서는 불륜이라고 불러. 그리고 너는 상간녀고 내 남편은 불륜남이지. 넌 뭐가 그렇게 잘나서 떳떳해? 네가 한 행동에 조금도 미안한 마음 없어? 너 설마 이러려고 나하고 친구했어? 솔직히 네가 하고 다니는 거 보면 네 남편 궁금하기는 했어. 돈도 많아 보였고 노는 것도 좋아하는 것처럼 보여서. 그때 내 SNS로 연락하라는 것도 일부러 그런 거야. 연결고리가 있어야 하는데 네가 딱 잘 걸려준 거지. 솔직히 나는 네가 이혼하든 안 하든 상관없어. 그냥 내 옆에서 풍족하게 만들어줄 남자만 있으면 되거든. 그러니까 돈 많아서 내 남편을 꼬셨다는 말이었어요. 실상은 시부모 돈 없으면 완전 평범하다 못해 쥐꼬리만한 월급 겨우 받는 회사원인 거 알면 어떨까? 반응이 궁금하더라고요. 그냥 사실대로 말해주려고 했죠. 너는 지금 네가 처한 상황을 모르나 본데 생각보다 일이 크게 났거든? 나는 너희 이혼하든 안 하든 상관없다니까? 이혼하면 좋게 하지. 난 솔직히 그 사람이 딴 여자 만나도 이해할 수 있어. 돈 많잖아. 돈만 갖다 주면 별로. 부러우면 부럽다고 말해. 결혼하고도 여자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네가 불쌍해서 그래. 그 남자 폰 보니까 나 말고도 여자 많던데 뭐. 제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저 이딴 말만 짓거리는 친구를 보니 참으로 답 없다고 생각했어요. 안 부러워 전혀. 그리고 넌 남편이 어떤 놈인지도 모르고 있는 것 같고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도 모르는 것 같네. 내가 말해줘도 들을 것 같지도 않고 그냥 몸소 겪어봐. 네가 그렇게 즐거울 수 있는 것도 오늘까지일 테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애를 그냥 두고 나와버렸어요. 길게 말할 것도 없더라고요. 차랑 뭐 이런 이야기 했으면 저도 화났을 텐데 돈 이야기하니 그냥 김 빠지더라고요. 돈 보고 만나는 걸 보니 조만간 남편 본체 알면 떠나겠구나 싶기도 했고요. 그렇게 며칠 뒤에 시모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이혼 이야기 마무리도 할 겸 잠시 집에 오라고요. 시댁에 갔더니 그 짧은 시간 동안 몇 년은 늙어버린 것 같은 시모가 앉아있더라고요. 왔니? 네, 어머님. 혹시 몸이 많이 안 좋으세요? 병원 가보셔야 할 것 같은데. 괜찮아. 나도 몸이 아픈 게 아니라 머리가 아픈 거야. 내가 어제 무슨 꼴을 당했는지 어제 이놈이 웬 여자 하나를 데려왔더라고. 알고 보니까 지가 만나는 여자라는데 딱 봐도 상간녀더라고. 내가 맘에 들지 않아서 빨리 내보내려고 했는데 세상에 이놈이 그 여자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니? 야, 우리 엄마한테 신장 하나 이식해줘. 그럼 나쁘지 않게 대접할게. 이러는 거야. 그 여자애가 놀라서 자기가 왜 그래야 되냐고 했더니 아들놈이 자기랑 결혼하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하지 뭐니? 그 대화에 나도 놀라고 남편은 더 열받아서 노발 대발. 그 와중에 병원까지 데리고 간 거 아니? 병원을요? 거기 가서 뭘 했는데요? 뭐긴 뭐야. 내 아들인데 그 속을 모르겠어. 어디서 그런 미친 것이. 근데 그 여자도 만만치 않더라. 나한테 자기가 신장 주겠다면서 결혼하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다면서 앞장서는데 아휴 결국은 바로 나왔어. 검사는 안 하셨나 보네요. 시간 좀 걸리던데. 그게 아니야. 조직검사를 할 필요조차 없었거든. 세상에 그 상간녀가 얼마나 술을 많이 마셨는지 신장이 너무 안 좋아서 도리어 치료받아야 한다는 판정받고 입원했어. 예, 그 와중에 아들놈이 상간녀한테 난리를 치는데 너 같은 거 필요 없다면서 거기서 내버려 두고 오지 뭐니? 네가 이혼한 거 천만 다행이야. 내가 그놈 엄마이긴 한데 네가 같이 있었다간 너만 힘들었을 거다. 오늘은 또 뭐라는 줄 아니? 나한테 신장 줄 여자 찾겠다면서 더 열심히 여자 만나러 다니는 꼴이. 내가 그래서 내 앞에서 신장 얘기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 어디서 사람을 이식 못 받아서 환장한 사람으로 만드는지 내가 이러다 제명에 못 죽지.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웃겨서 웃음이 나올 뻔한 걸 참느라 고생했어요. 하긴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면 신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죠. 시모는 제게 미안하다며 양육권과 친권에 관해서는 다 저에게 맡기겠다고 했어요. 시모도 아시는 거죠. 본인은 몸이 힘들어서 손주들 보살필 처지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들놈에게 맡기려니 믿음이 없고 결국 남는 건 저뿐이었으니까요. 남편은 그렇게 잘 사는 것처럼 보였는데 이혼이 제게 유리하게 흘러가자 상황이 달라졌어요. 너 왜 위자료 지급 안 해? 그리고 애들 양육비도 안 줬거든? 처음부터 이렇게 굴면 나중에 곤란해. 제가 전화를 먼저 했어요. 지급받아야 할 돈들이 나오질 않아서요. 그랬더니 약간 당황한 말투로 말하더군요. 엄마가 돈 준 거 아니야? 이상하네. 우리 집 전기랑 난방도 끊겼어. 그리고 잠깐만. 폰 너머로 도어락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몇 번이고 들리더니 당황한 듯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집이 잠겼는데? 결국 당황한 남편이 전화를 끊었어요. 분명히 시댁에서 손 쓴 것 같아서 시댁에 전화해서 물었더니 시부 명의의 카드는 모두 정지시키고 집은 아예 팔아버리려 내놨다고 하더군요. 시부 말로는 이대로 놔두면 아예 인간 쓰레기가 되겠다 싶어서 이제라도 모질게 마음먹고 훈육하는 거라고 했어요. 결국 시부모의 단호한 제재에 깜짝 놀란 남편놈은 시부모에 매달리며 돈줄 끊지 말아 달라고 했지만 시부가 너도 성인이고 번듯한 직장 있으니 네 돈으로 벌어서 네 돈으로 살라고 했다네요. 그렇지만 이미 카드빚도 가득한 데다가 여자들과의 유흥에 돈을 다 써버리는 바람에 쓸 돈이 없었으니 결국 여자도 못 만나고 열심히 돈만 갚는 중이라고 해요. 위자료와 분할재산과 양육비 등을 지급받지 못한 나에게 시모가 따로 연락해서는 몰래 주시더라고요. 이러니 저러니 해도 자식에게는 약한 게 부모인가 봐요. 그래도 그냥 주는 거 아니고 전 남편 월급에서 따박따박 돈 떼어가고 계시답니다. 그분들에게 필요한 게 돈은 아닐 거예요. 다만 이 기회에 전 남편이 정신 차리기를 바라시는 거지. 그런데 그런 시모를 또 열받게 한 일이 있었다는데요. 시모가 결국 신장 이식을 친척 조카에게 받기로 하고 그 조카에게 비공식적으로 시부모의 재산을 조금 넘겨주기로 하셨대요. 워낙 고마운 일이니까요. 그런데 그 재산 넘겨준다고 열폭한 남편놈이 시댁과 그 조카 댁에 가서 난리를 치는 바람에 시부모도 완전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한 번만 더 사고치면 나머지 남은 재산도 다른 사람들한테 다 나눠줄 거라고 으름장을 놓자 결국 쫄아서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참 사람 일 몰라요. 철없는 놈이랑 결혼해서 피 본 거 생각하면 화딱질만 나지만 그래도 귀여운 아이를 낳게 해준 것만은 고맙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전 남편을 보면서 아무리 귀여워도 애들은 절대 오냐오냐 키우지 않겠다고 생각했어요. 귀하다고 오냐오냐 키웠더니 완전 인간 쓰레기가 되어버렸고 그 덕에 애먼 저까지 힘들었잖아요. 솔직히 이혼 후에 편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돈을 받았어도 독박 육아는 여전했으니까요. 그래도 애들이 조금 크니 어린이집에 보낼 수도 있고 그 사이에 일도 시작할 수 있어서 좋아요. 남편의 빈자리까지 채울 수는 없어서 친정집 가까이 이사도 했어요. 그리고 애들이 시어른들과는 관계가 돈독해서 전 남편 없을 때 몰래 시모가 부르면 애들이랑 같이 갈 때도 많아요. 이혼은 했지만 시어른 손주들이기도 하고 관계도 좋으니 막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다만 제게 재혼할 사람이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할지 잘 모르겠네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저한테 그런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저도 만나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그냥 이렇게 사는 것도 좋은 것 같거든요. 실은 또 저런 남자 만날까봐 걱정되는 게 제일 크지만요. 어쨌든 글을 쓰면서도 제가 이렇게 힘들었나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지금은 즐겁게 살아요. 항상 나쁘고 힘든 일만 있으라는 법은 없으니까요. 함께 글을 읽고 계신 분들도 저처럼 마음이 편안해지셨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제 사연 들어주셔서 무척 감사합니다.